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음악에 힘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매달 전국의 뜨거운 현안을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름 여의도 인싸라는 거 왜 저희들이 붙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인가 이 젊은 정치인들하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었어요. 뭐 예, 유호정 의원 등등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제일 요새 이제 인싸 아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인싸가 누구냐 예.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무슨 의미예요? 국회의원들 모인 그 본회의장 예. 뒤에 이제 휴게실에 가면은 예. 하태경 의원하고 이미자 의원이 예. 제일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인사 잘하고 잘하고 그런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인싸들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제가 볼 때 유호정 의원이 제일 뭐 당을 뛰어넘어서 예.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예. 하태경 의원이 그게 스킨십이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맞아요? 실제로? 스킨십이요? 예. 뭐 생각보다 덜 까칠합니다. 직접 만나보면. 그렇군요. 자, 이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저희들이 전국의 현안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네요. 예, 예. 오늘 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일단 뭐 가까운 데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제 벌어진 예. 일들부터. 예. 개각. 아, 그렇죠. 예. 개각 지금 뭐 외교부 장관 그리고 뭐 박영선 장관 뭐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예. 문체부 장관 세 개 부처 했는데 평가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 박하게 평가하면 뭐 약간 친이 내각이냐 뭐 이런 야당 그렇지. 쪽에서 얘기 나오고 예. 있고 예. 마지막에 이제 국정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는 우리가 이제 인사가 만사다. 네. 인재를 골고루 써야 되고 네. 탕평 인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각으로 보면은 완전히 낙제점이죠. 이거는 낙제점이다. 이제 편식 인사 같은 거지. 편식 인사.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해지려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네. 그 친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특정 모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특정 모임 사람만 쓰게 되면 특정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해야지 이 편식을 하게 되면 몸이 나빠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런 인사를 붕당 인사라 그랬잖아요. 붕당 인사라 그래가지고 그 뭐 노론 소론. 그러니까 영조가 그때 노론 인사를 해가지고 2인자의 난이 일어나고 소론에서 막 반발하고. 그래서 저는 여당 내에서도 이건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의용 내정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거기는 뭐 청와대 쭉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뭐 더 선고라네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갈등 요소를 좀 줄이고 예. 통합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좀 갈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대통령의 얘기와 인사는 또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제 임기직 말년에 대통령의 그 통치 행태를 보면 네. 언행일치가 안 돼요. 말과 실천이 달라요. 원래 그렇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번 특히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네. 대통령 말은 그냥 포장일 뿐이고 속 내용물은 실제로 하는 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윤석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네. 그랬으면은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킨다고 징계를 추진한 사람들을 강하게
경고를 하고. 근데 추윤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 안 지킨다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한 거 아니에요. 또 추 장관을 옹호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실천은 전혀 그 말하고 다른 실천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이 그 정의용 후보자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면 지금 마침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오늘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을 하려는 것인가?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네. 야당도 최대한 그 당파적인 이런 뭐 이익보다는 국익 중심으로 예. 여당과 협조하고 정부와 협조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저는 외교부 장관 뭐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네. 외교부 장관이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네. 같이 협치 외교를 했으면 좋겠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특히 저는 이제 북한 인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쭉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정의용 장관 본인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시각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4년 대통령 하고서도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지하다? 예, 무지한.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북 전단법 있잖아요. 네. 대북 전단법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하고 대립해요.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대북 전단법은 더 쉽게 말하면 대북 정보 통제법이에요. 북한으로 외부 소식이 날아가는 것을 특히 USB나 뭐 CD나 이런 것도 다 막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인권법은 그걸 장려해요.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 선언에도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똑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 근데 이제 북한은 완전히 통제돼 있잖아요. 인터넷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보 확산을 장려하는데 그것과 충돌하는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청와대가 이걸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삐라가 국경지대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예. 그동안 행정적으로 막아왔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도와줄 용의도 있고. 예. 근데 이런 것처럼 이거는 미국 초당적인 거예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의회에서는 이 정보 통제하는 대북 정보 통제하는 이 법에 대해서 반민주주의 법이다 해서 지금 청문회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네. 뭐 장관 아무리 잘 뽑아도 별 효과 없어요. 아 근데 어제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렇게 한정혜 후보자를 좋아해요? 한정혜 후보자 엄청 높이 평가하시고. 그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네. 박범계 후보자를 강하게 공격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박범계 후보자는 저도 보니까 언론에 뭐 아무튼 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 안철수 대표, 국민의 당 대표 단일화 문제가 이제 가장 뭐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딱 잘라서 거절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이제 단일화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뭐 3자에도 이긴다. 뭐 이래서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일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한다? 네, 단일화 반드시 합니다. 이건 김종인 대표 한테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한 것이고. 아,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 그렇게 해요. 생각해요. 단일화는 반드시 하는데 네. 이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질 때 네. 불복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예,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이길 것 같은데 예.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우리 당의 그 경선이 흥행을 하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승복할 것을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 약속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뜻인가요?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물밑으로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일종의 룰 싸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는 1대1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 당 후보를 뽑고 과거에 이제 뭡니까 이제 박원순, 박영선 네. 단일화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근데 안 대표는 1대1이 아니라 우리 당의 3, 4명 결선, 그러니까 여러 명 결선할 때 자기가 한 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1대 다로. 1대 다로. 그럼 사실 안철수 대표 유리한 경선인 건 맞잖아요. 뭐 산수로 따지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초기에 출마 선언할 때 네.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차라리 왜냐하면 그때 룰이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네. 그랬으면 수용 가능성이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 룰이 다 정해지고 특히 네. 오세훈 대표는 안철수 후보 대표랑 같이 경선한다면 안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입장을 미리 표명하지 않는 바람에 나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선 룰 우리 당내 경선을 이미 차가 떠났어요. 그 지금 뭐 당 같은 경선에 끼워달라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받는다면 예.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당 후보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최종 결산을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받을까요? 단일화를 하면 받아야죠. 원래 그게 될까? 전통적인 단일화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거는 오로지 유리하기 때문에 얘기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선 같이 하자. 지금 끼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의 산수로 봐서 저는 유리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제 네.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그냥 룰을 우리가 정해라. 우리가 정한 룰을 받겠다. 어제 요지는 저는 그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룰을 정한 거예요. 네. 그냥 최종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저는 안 대표가 결국은 이 룰을 수용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문재인 정부랑 싸우는데 왜 국민의힘은 나랑 싸우냐, 안철수랑 싸우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단일화 과정 중에서는 네. 어쨌든 우리 당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는 걸 목표로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만 지면 승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고 안 대표도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승적으로 예. 최종 단일화 하겠다 네. 하는 걸 수용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또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 또 실랑이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당 내에서 최대한 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네. 저도 뭐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얘기는 하나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네. 이거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하태경 의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치 안 할 거다. 근데 지지율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1대1 대결을 해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지금. 그죠? 이재명 지사도 이기고 누구야? 이낙연 대표도 이기고. 이거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뢰로 16일에서 17일 조사한 결과인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정치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기가 임명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찰총장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때까지도 이런 지지율이 유지되면 이 전제하에 그럼 정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뭐 여의도 생리를 잘 모르는데 본인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다들 그러더라고요. 지지율이 그 정도 되면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본인 뜻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가 정치 10년째인데요. 네. 정치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다시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인터뷰도 좀 줄이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사명감 같은 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정책 잘했으면 부동산 이렇게 됐겠어요.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최저임금 뭐 그냥 대책도 없이 올려가지고 실업난에다가 뭐 자영상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네. 나라가 진짜 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네. 특히 윤 총장은 적어도 공정하다. 범죄는 뭐 정권도 없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옥 간다. 이게 일종의 공정의 상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김정인 위원장이 여권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이거는 그냥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라는 의미죠. 지금 여권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어쨌든 뭐 집권 세력의 하나인데, 근데 사실상 너무 탄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윤 총장이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도 많이 흔들리고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 사실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준 거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총장 탄압할 때 민주당 안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붕당 인사다. 신문 안에서도 또 그 안에 또 특정 계파 인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로 나오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느 정도 분열이 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분열의 양상은 뭐 예측은 아직은 쉽지는 않겠죠. 뭐 어원들이 나오는 거겠죠. 분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당보다 어떤 일부 탈당? 어원들이 나오는 그런 방식. 알겠습니다. 두 가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당 얘기인데 박영선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의지를 굳힌 거잖아요. 대진표가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 뭘까? 자, 대진표가 양쪽 다 지금 대략 다 꾸려졌고 뭐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뭘까? 어떻게 해서 판단하십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문 대통령 4년 평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청년들한테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일자리 훨씬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내 집 마련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하고 자기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이 돼요. 근데 이제 평생 그 걱정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자리 걱정, 내 집 마련 걱정만 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이미 전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 이제 서울, 부산 지금 여론조사 돌려보면 우리가 단일 후보가 될 거면 무조건 이기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이런 임팩트가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민심을 돌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연장선인데 민생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재난지원금 10만 원 준다 이거 가지고 여권 내 좀 말들이 많습니다.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정부 전체 중앙정부 정책보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평가는? 10만 원은 뭐 주나 안 주나 뭐 큰 영향이 없잖아요. 다 주면 크지 않아요 그 돈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 10만 원 이번에 정책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네.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먹는 피자 한 조각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반갑다거나 이런 환영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지사의 그런 무조건 다 주자, 묻지마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10만 원은.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을 조금 큰 돈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훨씬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무조건 언제나 모든 사람한테 다 줘야 돼. 이런 지금 정책이 돼 있잖아요. 이 지사의 정책은. 그래서 저는 이 지사도 이번 기회에 그 무조건 다 주자, 묻지마 다 주자. 이거는 좀 다시 좀 반성을 좀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392님, 2584님 등등 청취자분들이 합리적인 보수 하태경 의원님 환영한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차근차근 민생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공정하고